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환자가 처음 대면을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물론 의사 개개인의 선호하는 시술과 장비와 성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정 원장님과 제가 어떤 환자의 케이스를 보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60대 중후반도 돼 보이시죠? 60대 중후반인데 일단은 볼륨 꺼짐 현상이 되게 심하시고 처짐도 심하시네요. 피부 두께는 이분 어떠셨어요? 피부 두께 굉장히 얇았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얇아지니까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잔주름이 굉장히 잡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라시티가 굉장히 증가돼 있었던 환자입니다. 저는 보통 얘기할 때 뿌띠와 레이저의 차이에 관해서 꺼진 부분은 뿌띠로 채워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진 부분도 물론 실로 할 때 더 드라마틱하고 얘기를 하고, 피부 자체의 처짐이나 타이트닝을 개선할 때 레이저를 권하는데, 이 정도 얼굴이 오면 저는 일단 무조건 뿌띠 시술부터 권할 것 같아요. 채워주고 올려주는 게 급선무니까. 정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가 딱 오면은 우선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족도를 어느 정도 줘야 그 다음에 우리 환자를 끌고 가기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권하긴 하는데, 이 환자가 장기적으로 우리 병원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우선 당장 효과를 보여주고 멀리 있는 환자에 따라 달라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딱 와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예뻐지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우선 눈에 띄는 볼륨을 좀 교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늘어진 것들을 이제 실 같은 걸로 리프팅을 해주는 게 초기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부위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까요? 미간도 벌써 이렇게 눈 뜰 때 많이 눈꺼풀이 처지시니까 찌푸리시네요. 미간에는 보톡스 기본으로 하시겠죠? 정 원장님도? 그러겠죠. 저도 할 거고. 이마에 필러나 어떤 걸로 볼륨을 좀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자 말고 일단 이마. 관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마를 필러로 넣는다고 하면은 너무 도드라져 보일 가능성이 그죠? 있어가지고 상대성이 좀 있죠.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관자는 이견이 없죠. 당연히 채워야겠죠. 관자는 채우는 게 예, 좋겠죠. 얼마나 채울까가 문제인 거지. 이건 당연히 채워야 할 거고, 미간의 보톡스 정도? 전 이 정도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 이마 보톡스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눈꺼풀이 더 내려와서 더 덮게 되면 더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광대, 여기서 앞광대는 약간 볼륨을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앞광대부터 옆볼까지 볼륨을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앞광대만 꺼져 있다기보다는 이 라테랄 치까지도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약간 부풀려 주면은 훨씬 더 얼굴이 동안처럼 보일 거예요. 옆볼 부위는 여기까지는 다 채워줘야 할 것 같고, 당연히. 근데 여기 앞에 눈 밑에 여기 꺼진 부분도 살짝 볼륨을 주실 거라는 앞광대 말씀이시죠? 하면서 같이 좀 살짝 손을 보겠죠. 그 다음에 팔자. 팔자는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팔자는 원인이 세 가지죠. 원래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처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생기는데, 네. 그 중에서 이 환자는 처져 있는 것과 꺼져 있는 것 두 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필러만 채우게 된다면 여기는 볼록하지만 위에서 처져 있는 것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광대가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그실로 이렇게 위쪽에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쓰시는 눈썹 가장자리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광대 쪽에 너무 조직이 집중되기 때문에 얼굴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환자가 그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이거를 뒤쪽으로 밀거나 아니면은 이 템포랄 쪽으로 조직을 더 템포랄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예. 거는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고정점을 광대가 좀 커지니까. 위쪽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고정점을 뒤나 위쪽으로 잡아서 여기 45도 광대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입가 주변에 여기 볼까지 꺼져 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채우시는 걸 생각하시나요? 그쵸. 이 환자는 다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필러를 채울 때 이 아래쪽 이제 부칼패 쪽으로만 많이 안 내려오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부터 여기까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풀페이스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마부터 아래까지 정 원장님이 어느 부위에 필러 몇 cc, 실은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 정리 한번 해서 쫙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환자가 오면은 우선 하나의 시술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리프팅이라든가 거상 정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늘어진 피부 조직을 좀 더 잘라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환자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잼버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콜라겐을 많이 합성을 해가지고 피부를 좀 타이트닝을 시켰어요.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피부 타이트닝을 한 다음에 당기는 코브실 같은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긴 그 그쵸? 잼버실 쓰셨단 예. 말씀이죠? 네. 그걸 해서 피부가 좋아지고 어느 정도 타이트닝이 되고 늘어진 조직이 약간은 수축을 해가지고 좀 작아졌다. 어느 그 다음에 부위에 몇 개나 쓰셨어요? 앞광대 그게 같은 중요하죠. 경우는 21게이지를 한 3개 정도 넣었고요. 23게이지 하나나 2개 정도를 추가를 할 테고. 이렇게 수평으로 넣으셨어요? 아니요, 우선 안테리어 말라 그루브를 따라가지고 이제 실을 볼륨 오그멘테이션 용으로 해가지고, 볼륨 오그멘테이션 용으로 할 때는 21게이지를 좀 쓰는 게 좋거든요. 네. 나머지 부족한 부분 중간중간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23게이지를 가지고 한두 개 네. 정도 교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마세터 머슬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해가지고 라테랄 칙 할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나소라비알 폴드 팔자주름 쪽도 아래쪽에서 21게이지 2개랑 23게이지 한 3개나 4개 정도를 가지고 여기를 볼륨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인데, 이렇게 나소라비알 팻베드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에는 이 밑에 쪽에 볼륨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위쪽에 지방이 계속 내려오는 것도 좀 약간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밀려 나오는 지방을 좀 바리케이트를 친다, 그런 느낌으로 한 2-3개 정도를 넣어주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3게이지나 27게이지를 가지고 얼굴 전체에 깔아주게 되죠. 보통 눈 밑에 한 3개나 4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27게이지를 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아요. 실은 그럼 얼굴에 토탈 잼버라는 실 몇 개 쓰신 거죠? 40개에서 50개 정도 써야죠. 필러는요? 필러는 한 13에서 15cc 정도 쓴 것 같은데 이마는 안 했어요. 그리고 템포랄 쪽도 이 환자는 안 했거든요. 눈 아래쪽으로만 해가지고. 눈 아래쪽으로만. 예. 이 정도의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극단적으로 볼륨이 없고 약간 처진 케이스니까. 자, 심한 케이스를 심한 들고 와야 케이스죠. 선생님들이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자, 가지고. 이게 언제 사진이죠? 잼버실을 하고 5개월 후에 얼굴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거는 필러랑 올리는 리프팅 실을 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하신 게 아니라 실을 하고 나서 5개월 후에 시술을 또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진짜 드라마틱하긴 하네요. 시술하고 나서 총 언제의 사진이에요, 그럼? 처음 시술을 하고 처음부터. 나서부터는 6개월 후라고 보셔야죠. 필러를 많이 넣고 실을 그렇게 많이 넣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같은 건 없었나요? 잼버 때는 괜찮은데 두 번째 필러랑 실을 그때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필러를 조금 넣었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스웰링이 좀 있었어요. 어차피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다 가라앉아가지고 좋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너무 처음에는 볼륨이 없었으니까 일단 오그멘테이션을 잼버라는 실로 조금 하고 나서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 환자는 처음에 잼버를 하는 목적이 볼륨 오그멘테이션보다는 어떤 피부를 타이트닝하고 조직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데 더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보톡스는요? 보톡스는 이 환자 미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드라마틱하네요. 그래서 이 환자 만족도 굉장히 좋으셨겠는데요. 굉장히 좋죠.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남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도 있어요. 시술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한 느낌이셨겠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필러만 넣는 것보다는 볼륨을 좀 잡아주는 실을 같이 쓰신 이유는 뭘까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실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필러를 같이 많이 넣었을 때 필러 이동이 좀 적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실 자체가 녹으면서 콜라겐 프레임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실도 리프팅도 필요하고 볼륨 오그멘테이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꼭 필요했던 환자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환자가 왔을 때는 환자가 원하는 게 있고 의사가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시술들이 있어요. 처음 환자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환자한테 끌려가게 되고, 사실은 환자가 원하는 그 시술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그게 안 나올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환자가 다음에 우리 병을 좀 더 찾겠구나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 했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스터디로 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